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선거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 8월 5일 순서 시작합니다. 날씨가 무척 더우시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니, 이번 주말까지죠. 주말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리에서는 계속 낭보가 날아들고 있죠. 특히 양궁에서 5개 종목을 전부 싹쓸이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어젯밤에. 그런데 여전히 우리 정치권은 국민에게 걱정거리만 끼쳐주는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뭐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거나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적은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던 것은 맞지만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 35년을 하고 지금 퇴임을 해서 있는데 그 전보다 제가 13대 때부터 국회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88년도부터인데 그 지금까지 한 35년 동안 정치권에서 지켜봤던 일들이 최근에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한꺼번에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탄핵, 무슨 뭐 특검, 거부권 이런 것들은 취재를 하면서 35년 취재를 하면서 간혹 한 번씩 있어서 그 들여다보곤 했는데 지금은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지금 특검이 9개인가요? 그리고 탄핵이 7건. 그 당연히 또 무리한 법안을 발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인이 뭘까? 원인은 뻔합니다. 이재명 조국의 사법 위기 때문입니다. 이 사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다수당이 됐죠. 다수당이 됐다고 마치 민심을 100% 얻은 것처럼 사실 그때 지역구 기준으로 한 5%밖에 차이가 안 났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총선 민심 이야기하지만은 민심이 변했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민심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는데 지금 한 4개월여 지나는 사이에 민심은 완전히 저는 변했다고 봅니다. 국민이 맡겨준 의회 권력을 이재명 보호 그리고 조국의 분풀이, 화풀이, 안갚음 이런 데 쓰고 있기 때문에 민심은 변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재명과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핵몰이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물론 이 썸네일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구속 로드맵 있다. 윤 탄핵보다 빠른 시간표.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두 가지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조국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 그래야지 이것을 완수를 해야지 본인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언제 끝나느냐? 대통령이 탄핵되든지 아니면 이재명과 조국이 구속되든지. 조국이야 구속은 지금 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만 하면은 지금 벌써 지났습니다. 일반 그 사법적으로 처리받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그것이 판결 나는 거 벌써 끝났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근데 그 조국은 계속 끌고 있죠. 조국은 어쨌든 그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나면 끝나는 것이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 절차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쪽이 있는데 그 탄핵을 막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막는 방법도 있지만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 탄핵 정국을 이렇게 조장하는 그 원인이 이재명과 조국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과 조국의 구속이 빨라지면은 할 수 없습니다. 동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든 조국이든 다음 대선에 못 나올 사람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내부에서 손절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아니더라도 1심이라도 당장 넣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탄핵은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죠. 지금 국회 의석수나 헌재의 심리 같은 것을 예상을 하더라도 불투명하지만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사법 절차, 이건 로드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구속 로드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잠시 후에 그것을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 처리 시간표가 더 빠르다. 그 시기에는 벌써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짝깍 열심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은 시청 포인트 한 3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윤석열 탄핵 시계, 그리고 이재명 구속 시계, 어느 쪽이 더 빠를까? 빠른 쪽이겠죠. 탄핵을 하면은 구속을 하기 어렵습니다. 구속을 하면은 탄핵 안 됩니다. 자, 어느 쪽이 빠를까? 그것이 오늘 시청 포인트 하나. 또 하나의 시청 포인트는 이원석 검찰총장. 또 이 사태가 이렇게 된 데 대해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여 동안 신적폐 청산을 서둘렀으면은 이재명과 조국은 총선에 못 나옵니다. 조국 당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이렇게 이 거대 야당의 행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법대로만 제대로 처리를 했으면은. 자,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죠. 봐주기 수사를 했다. 주로 좌파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자,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이원석 총장 체제 들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 수혜자가 있겠죠. 이원석의 수사 지원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책임은 뭔지, 그 부분도 하나의 시청 포인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이야기도 오늘은 해보죠. 당초에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엄청난 혼란이 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 쪽도 있었고, 그리고 혼란을 부채질하는 쪽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혼란을 부채질하는 쪽이 안 먹혀들고 있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한 발씩 양보를 하고 입장을 서로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지면 심층 분석, 아시아투데이 최신 기사, 인터넷판 기사를 중심으로 지면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 2부 이슈 집중 해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시청 포인트, 윤석열 탄핵 시기와 이재명 구속 시기 어느 쪽이 빠를까? 시청 포인트 하나. 두 번째는 시청 포인트 두 번째는 이원석이 수사 지연시키면서 뒤를 봐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세 번째 시청 포인트는 정치하는 대통령 윤석열. 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는데, 정책이 중요하죠. 그런데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책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발목이 잡히죠.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치하는 대통령을 선언을 했고, 실제로 그 정치가 여권 내부 정치도 있고 대야 정치도 있죠. 일단 여권 내부 정치는 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수습이 돼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 가지를 이 이슈 집중 해부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아시아투데이 지면 심층 분석인데, 인터넷판 기사, 최근에 나온 인터넷판 기사로 분석을 해드리는데, 행간에 숨어있는 뜻, 신문을 볼 때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냥 기사
그 팩터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기자들이 생간에 몇 가지 뭐 뜻을 간혹 숨길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오늘도 행간을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기사는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여당 광역단체장들, 자, 잘 보십시오. 여당 광역단체장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반헌법적.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여당 광역단체장들이 나섰다. 보통 이제 그 이재명이 하는 그 포퓰리즘 25만원 이런 것은 정당 대변인이 비판을 하죠. 그리고 중앙당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이 논쟁이. 자, 그런데 여당 광역단체장들이 나섰습니다. 자, 여기서 해석할 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이거죠.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모임. 자, 모임 명칭이 뭡니까?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이거 전에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자,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 반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와, 자, 법안 거부권 이 행사를 건의하는 건 그동안 여당이었죠. 중앙당, 국민의힘. 자,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거를 건의를 합니다. 상당한 정치적 함의가 있습니다. 회장은 유종복 인천시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대권주자죠. 박형존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대권주자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도 대권에 욕심 있는 걸로, 뜻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안수 경남지사, 12명, 전체 광역단체장이 15명이죠. 그 중에서 호남 지역을 뺀,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이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명서를 통해서 야당 주도로 지난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직업특별조치법, 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죠.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다. 반대. 자, 그냥 여기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이거 딱 빼면은 국민의힘 논평 같은 거죠. 그대로입니다. 사실 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폐단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정부의 13조 원 규모인가요? 그것을 추경을 뭐 몇 개월 내에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죠. 이게 상권분립 위반이라는 겁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데 입법을 통해서 그걸 강제로 하는 거. 이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민 25만 원이 상품권, 지역 사랑 상품권을 준다는데 상품권을 하려면은 또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또 어떤 주민센터 가서 또 막 기다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런 장면이 뻔하죠.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최근에 드러나는 거에 의하면은 이 25만 원 다 못 쓰면은 남은 돈은 또 돌려줄 방법도 없다. 지역 상품권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걸 이재명이 밀어붙이는 것은 포퓰리즘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할지 모릅니다.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할 텐데 탄핵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재명이 마치 자기가 선심 쓰는 것처럼 이거 우리 국채 발행해서 빚내서 해야 되는데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린다. 자, 그런 상황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탄핵에 대비를 해서. 자, 어쨌든 이것이 이제 팩터 내용을 설명드렸고, 제가 왜 행간의 뜻을 읽을 수 있냐고 말씀드린다면은 이 전국 그러니까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건 발족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언제냐면은 7월 25일,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죠. 그 이틀 후에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했는데 이 발족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뭔가 반한동훈이다. 한동훈 대표가 7월 23일 날 전당대회에서 됐는데 이틀 후에 7월 25일 날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도 최고위원회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됐죠.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견제하려는 것 아니야? 우리를 견제하려는 것 아니야? 왜냐하면은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명 중에서 지난번 그 당대표 경선할 때 부정적인 입장, 아주 강하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사람이 3사람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후보가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아예 외면을 해버렸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를 아주 강하게 비판한 사람이 김태흠 충남지사입니다. 그러니까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부정적이었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홍준표, 이철우, 김태흠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는 이것은 반한 아니야?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을 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조직을 만들어서 한동훈을 견제하겠다고 하고 또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접수하려는 것 아닌가? 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25만 원 지원법을 가지고 강력단체장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의 세력화를 했다는 거죠. 세력화. 강력자치단체장들이 세력화를 했다. 조직화, 세력화를 했다. 자,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강력자치단체장들이 나서가지고 세력화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안에 대해서 이 목소리를 낼 텐데,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한동훈 견제용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취재를 한 게 있습니다. 뭐 선택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참석자들도 취재를 했고, 뭐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반한동훈이냐, 한동훈 견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 문제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한동훈이라면은 지금 이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유종복 인천시장이 맡았는데, 유종복 인천시장은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반한동훈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동훈 쪽에 좀 우호적이었다. 그러니 홍준표가 맡거나 이철우나 김태흠이 맡았으면 모르는데 유종복이 맡았다. 그래서 반한동훈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7월 23일 날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7월 25일 날 만들었느냐. 발족을 그날 했을 뿐이지 준비는 전당대회 이전부터 해왔다. 그래서 그것을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었었다고 만든 건 아니다. 다만 이 시도지사 협의회니까 같은 하나의 목소리를 모아서 각 지역도 있으니까는 지방 분권, 국가 균형 발전 이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철우 지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사실상 나라가 엉망이지 않느냐. 나라 돌아가는 꼴이 엉망이죠. 지금 국회 완전히 난장판이죠. 그래서 시도지사
소식들이 정치적 경륜이 많이 있으니까 정치적 경륜 많죠.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 보면 유종복 국회의원 지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국회의원 장관 유종복, 오세훈, 박형준, 홍준표 뭐 전부 다 그렇습니다. 김진태, 김용한, 김태흠, 이철우, 박안수 전부 다 국회의원 지낸 사람들이죠.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같이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다. 그러니까 반 한동훈을 딱 기초로 내세운 건 아닌데 정치적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거다. 그럼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뭐냐? 최고위원회라는 게 이 당헌에 보면은 최고위원 9명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규에 보면은 필요할 때 누군가 이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 상설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시도지사협의회 대표, 가령 지금 같으면 유종복 인천시장이 들어가서 입장을 개진하겠다는 것이지 그걸 마치 최고위원회에 점령하러 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그 설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게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전국, 그러니까 민주당까지 다 합해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회장이 이제 그전에는 서울시장이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는데 그 국무회의에 배석을 합니다. 배석을 해서 발언권은 없어도 배석을 하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고 어쨌든 반한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아니라는 것이 이쪽 협의회를 만든 쪽의 이야기죠.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자 한동훈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죠. 그런데 지금 시도지사들 중에서 대권 주자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대표적이죠. 홍준표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철우 지사도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도지사들은 지금 당 대표에 비해서 언론과 국민과 직접 자기 지역은 몰라도 국민들과 직접 이 소통을 하고 접촉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할 기회가 상당히 적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 서울시장 어떻게 보면 갤럽 같은데 지지율 보면은 거의 안 나옵니다. 한동훈에 비해서 어림없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그런 지지율도 있지만은 갤럽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할 때 주관식으로 합니다. 주관식. 이 다음과 같은 대선 주자들을 쭉 불러주고 이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아니고 그래 주관식으로 자기 대선 주자를 누가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답을 하는 그 입장에서는 최근에 언론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우선 떠오르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 자기 대권 주자라도 활동을 그러니까 좀 언론에 노출이 안 되면은 잘 입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에 노출되는 이 화끈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을 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여론의 이 중심에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도지사들이 협의회를 만든 것.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민주당의 이 25만 원 정치 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마치 하나의 정치 결사체처럼 목소리를 낸 것. 이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주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이것은 신경이 쓰이죠. 신경이 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반한 안티 한동훈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닌 걸로 저도 이제 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안티 한동훈이 될 수는 있다. 유력한 그 대권 주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세 사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다른 새로운 이 소식들이 전해지면은 또 그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두 번째 이 기사는 이거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이 기사도 윤 지지율 뛰니까 야 탄핵 불가론 솔솔. 자 탄핵 불가론이 벌써 나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 3주째 상승. 친명, 비명,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탄핵이.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이 됐다고 우려를 한다. 지금 제가 잠시 후에 오늘 시청 포인트 중에서 탄핵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이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 이거 잘못하면 역풍 맞는 것 아니야? 그때 노무현 탄핵, 그때 이 보수 우파 정당에서 추진을 했다가 엄청나게 역풍을 맞았죠. 그 다음 총선에서 역풍을 맞고 했는데, 이게 그런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안에서 이게 탄핵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게 아닌데, 이재명이 워낙 다급하니까 이걸 막 그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탄핵 정국을 조성하다가 나중에 역풍 맞으면은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민주당에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가론. 한쪽에서는 막 탄핵 드라이버를 막 거는데, 박찬대하고 이재명의 신복들은 막 탄핵 드라이버 겁니다. 그들은 어차피 공동 운명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 역풍이 불든 말든 일단 이재명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탄핵 불가론.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국회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거 이상한 걸 2번이나 열었죠. 그 다음에 특검을 밀어붙였던 행보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한 발 물러섰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연관이 있다. 일제히 물러선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탄핵 불가론은 친명계, 비명계 모두 거론하는데,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전남 순회 경선 연설에서 대통령 탄핵을 하고 싶기는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정권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을 통해서 지방선거,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만이 정권을 끝장내는 길이라 생각한다. 탄핵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냥 지방선거 2년 남았고 대통령 선거 3년 남았으니까는 대통령 1년 임기를 단축해가지고 지방선거하고 2년 후에 같이 치르는 것이 좋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탄핵은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탄핵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고,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도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또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 이런 이유는 뭐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으로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탄핵은 지지율이 바닥을 쳤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그런데 다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같은 것도 지금 수습 국면에 들어가고, 최근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죠. 체코 원전 수준 같은 원전 수주 같은 이런 것들. 그래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이 탄핵을 감히 꺼낼 분위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이재명 방탄도 좋지만은. 또 하나는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민주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민주당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 통화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에 미칠 수밖에 없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무리하게 야권이 탄핵하다 대래 여당이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그거를 직시하자. 자, 이래서 나오는데, 과연 탄핵 질주를 멈출까요? 이재명은 안 멈출 겁니다. 그런데 멈추게 됩니다. 잠시 후에 아시아투데이 사설기사 소개해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마지막 지면 소개 기사는 사설입니다. 사설. 제목은 현재 빠른 판단으로 탄핵 갑질에 경종 올려야 된다. 뭐냐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야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현재 판단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게 됐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취임 하루밖에 되지 않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헌재가 신속하게 심판의 탄핵 악순환의 고려를 꺼내야 한다. 자, 지금 뭐 7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데 김홍일은 이제 사퇴를 해버렸죠.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들 4명 뭐 이렇게 다 탄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특히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오물 탄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헌재는 책임이 무겁다. 민주당 탄핵 놀이를 멈출 기간은 헌재뿐이다. 자, 이 결론 부분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 이준석 위원장 손을 들면 편향 방송을 중립으로 되돌릴 수 있다. 반대의 경우는 방통위 기능이 마비돼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고 한다. 대통령실, 국민의힘도 사퇴보다 헌재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긴다. 헌재도 이진숙 위원장에게 탄핵당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음을 알 것이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조속히 심판해 민주당의 탄핵 갑질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자, 헌재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2대 국회에 들어서 벌써 7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을 하고 있죠. 이게 워밍업입니다. 예행연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한 예행연습들이고 또 하나 목적은 직무 정지시키는 거죠.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을 하는 것은 이 수사를 방해하는, 지금 탄핵 발의된 중에 이재명을 수사를 했던 검사도 있지만 수사를 했고 또 수사 중인 검사가 있습니다.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죠. 강백신 검사는 지금 성남지청 차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정자동 사건을 또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추진을 한 것은 자기들이 다수당이니까 통과를 시켜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거죠.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수사도 못하고 공소유지도 못하도록. 방통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직무를 정지시켜서 MBC를 자기 편으로 계속 붙들어 두려는, 그것 때문에 직무 정지용 탄핵입니다. 실제로 자기들도 알고 있죠. 민주당도. 이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은 직무가 정지되면서 그 탄핵된 사람은 헌법재판소로 가서 심리를 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하면은, 각하는 아예 이제 다루지 않는 겁니다. 거래가 안 된다 해서. 그러면은 다시 직무가 시작이 되죠. 직무 정지가 풀리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파면 결정을 해버리면은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나 방통위원장, 이진숙 같은 경우 하루 동안 일했는데 무슨 뭐 탄핵 거래가 있겠습니까? 탄핵은 직무상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니 이거에 민주당이 하는 이 탄핵은, 릴레이 탄핵은 직무 정지시키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악성이죠. 실제로 옷을 벗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MBC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처리하니까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고리를 끊는 게 어디냐? 헌법재판소. 자, 보통 이 직무 정지 기간이 한 5, 6개월 됩니다. 5, 6개월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탄핵을 막 하는 거죠. 그때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때, 행안부 장관 그때 이태원 참사 그거를 빌미해서 탄핵을 의결을 했고, 이게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167일이 걸렸습니다. 167일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못했죠. 심지어 그 기간에 수해도 났는데 수해 현장 지휘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뭐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처럼 167일 걸리지 말고 헌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진숙 같은 경우에 뭐 심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직무를 임명을 하기 전에 무슨 뭐 청문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 무슨 법인카드나 뭐 이런 것은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헌재는 딱 판단하는 게 임명되고 나서 과연 위헌적인 것이냐, 위법적인 것이냐, 임명되고 나서죠. 그런데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 발의를 했으니까는 그 안에 이제 탄핵 요건을 썼죠. 그럼 하루 동안 한 업무입니다. 그게 결국은 2인 체제로, 저거 합법성이 인정된 2인 체제로
MBC 그 박문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들을 선임을 의결한 거죠. 그 법대로 의결한 거죠. 딱 그겁니다. 그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이상민 장관, 그것은 뭐 그때 당시에 이태원 그 참사에 대해서 행안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고, 행안부 밑에 또 경찰이 있는데 경찰은 어떻게 대응을 했고, 이걸 전부 다 따지고 막 그 정인 부르고 막 하니까는 시간이 167일 간 거죠. 이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거를 각하를 하거나 기각을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국민이 압니다. 아, 맞네. 이건 뭐 헌재가 볼 때도 뭐 꺼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친 거구나. 검사도 마찬가지겠네. 검사들도 만약에 탄핵이 지금 발의가 돼서 청문회 한다고 하고 아직 의결은 안 하고 있죠. 의결을 하면은 그거 빨리 헌재에서 빨리빨리 심리를 해서 이것은 정치 탄핵이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아시아투데이 사설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슈 집중 회부.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탄핵 시기와 이재명 구속 시기 어느 쪽이 빠를까? 자,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국회가 완전히 난장판인데 이 난장판이 언제 끝날까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죽기 살기로 하기 때문에. 조국도 마찬가지고. 며칠 전에 이재명하고 조국 두 사람이 만났죠. 2시간 동안 뭔가 작당을 했는데 무슨 뭐 발표를 뭐 이야기하기로는 뭐 윤석열 정부의 무슨 뭐 독단과 어쩌고 하면서 이걸 멈춰야 한다. 그 말은 곧 탄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두 사람이 만난 날이 조국이 자기 당에다가 대통령 탄핵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든 날입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탄핵 거리를 제보받겠다. 세상에 웃기죠. 탄핵이란 건 말씀드린 대로 재임 기간 중에 중대한 범죄, 그러니까 그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으면은 그때 탄핵을 하는 건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탄핵하겠다 목표를 정해놓고, 자,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거 있으면은 제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방탄 탄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논의를 했는데, 이게 언제 끝나냐 하면 그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이 난장판 국회가, 저는 국회가 거의 정말 속된 말로 하면은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국회가 아닙니다. 오로지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소동을 벌이는, 그리고 MBC 자파방송 지키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끝나는 건 이재명이, 조국이 구속됐을 때죠. 구속이 되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구속은 안 되더라도 판결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됩니다. 피선거권 박탈형은 뭐냐면은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벌금, 일반 형사사건은,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 실형이 나오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주변에 그렇게 둘러싸고 있어도 이재명이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다 떠납니다. 이재명 뭘 믿고, 본인들 목표는 정권 교체인데 대선에 못 나오는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이 실형을 받으면은, 물론 1심에서 나오면은 그 이제 징조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 받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이 박찬대와 이재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저 옆에 조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서 밀담을 나눴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과 조국이 구속되면은, 아니면 조국은 이제 구속되는 거고, 확정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았으니까는, 아니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으면은 이 국회 소동은 끝납니다. 더 이상 민주당이 저렇게 난장판을 만들 필요가 없죠. 요거도 먹어가면서까지. 이재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또 하나는 끝나는 방법은 저렇게 버티면서 본인들이 목표를 잡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끝나겠죠. 그걸 민주당은 더 이상 이제 할 필요가 없죠. 탄핵되면은 조기 대선, 대통령 선거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난장판 국회가 끝나는 거는 이재명, 조국이 구속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든 이 두 가지인데, 자, 이재명, 조국을 심판하는 곳은 현재는 법원이죠. 검찰 수사 단계도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 법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자, 검찰 수사는 빼고요. 검찰 수사는 뺍니다. 뭐, 법인카드 이런 거 검찰 수사도 있지만은 법원 판결이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은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민정수석 때. 그런데 그거 빼고 재판만 딱 보면은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유재석 감찰 무마, 이걸로 2심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놔두고 있죠.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만 나면은 끝납니다. 그러니 이재명과 조국을 구속시키거나 확실한 사법 처리를 해서 이런 국회 소동을, 지금과 같은 국회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은 책임도 있고 또 의무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영향을 미치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재판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걸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게 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손에 달린 거죠. 제대로 법에 규정된 대로 판결을 해야지 이게 국회 소동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서 조기 대선을 목표니까 그렇게 하면 끝난다고 보겠죠. 자, 그럼 어느 쪽이 더 빠를까? 일단 대통령 탄핵은 시간도 걸리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 최소한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탄핵을 발의를 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들도 다 계산을 해야 되고, 탄핵 소추에 들어가는 필요한 이런 자료들도 모아야 되고, 지금 조국이 탄핵 추진위원회 해서 제보 받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락도 막 깔아야 되죠. 최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려는 것도 탄핵 거리를 찾기 위해서 무조건 방탄하려고, 나하고 이재명하고 조국 우리 사법위기 벗어나려고 탄핵을 합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찾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직권남용 거리를 찾고 이렇게 하고 또 발의를 하고 또 국회에 올리고 여러 가지 이제 청문회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했던 그런 거 하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고 특히 만약에 지금 108명인데 그 중에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려면 3분의 2가 있어야 되니까는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이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탈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친한이 한동훈 쪽이 비주류가 됐으면 8명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데 한동훈 쪽이 주류가 됐습니다. 주류가 이탈을 하지 않죠. 그건 비주류가 이탈을 해야 되는데 비주류는 친윤입니다. 지금. 친윤이기 때문에 108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탄핵 이런 데 가면은. 그래서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만에 하나 이것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헌재로 넘어가는데 헌재에서 현재 상황에서 이게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억지로 다 탄핵 사유로 갖다 붙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이 추진하는 탄핵 시기는 굉장히 늦게 갑니다. 그리고
시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고 지금 막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그 시계를 멈추게 하는 것은 이재명 조국 구속이죠. 조국은 곧 구속됩니다. 최근에 이 법원에 새로운 대법관들이 지금 들어가고 퇴임하고 뭐 이런 게 있었죠. 이재명을 심리하는 그 3부, 대법원 3부에서도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 이재명이 이 시간 끌기 위해서 이것을 전원 합의체로 돌리거나 아니면 파기환송을 시도를 하는 이런 전략이 있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본인도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파기환송 거리가 아니니까 1심, 2심에서 다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전원 합의체 돌리는 것도 이 3명 중에서 1명이라도 이거 반대를 해야지 전원 합의체 가서 시간을 끄는데 지금 이제 그럴 계제도 아니고 해서 이 조국은 저는 합의체로 가서 시간 끄는 거나 파기환송은 포기를 하고 지금 당장 새로 또 뭐 얼마 전에 당대표 뭐 99.9%에서 당대표 또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있다가 들어가도 들어간다. 그래서 아마 한 가을쯤에는 들어갈 것이다. 지금 뭐 여름에 한참입니다. 가을쯤엔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은 조국은 어차피 힘 못 씁니다. 그 조국이 없어지면은 지금 조국당은 12명, 조국 빼면 이제 조국도 국회의원직도 날아가죠. 그러면 11명이 아마 이 오합지졸입니다. 지금 뭐 국회에서 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감도 없습니다. 그 별 이제 의미 없는 집단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은 딱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사법처리 로드맵. 4가지 재판 중에서 대북 송금은 이달 중순쯤에 그 준비 기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북 송금을 집중 심리를 하면은 신진호 부장판사가 그 전에 이화영을 1년 8개월 동안 재판을 했고 김성태도 재판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날짜가 딱딱 잡히는 것은 아니죠. 일주일에 뭐 한 2번씩 막 집중 심리를 해서 법정 구속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쏙 시원하겠지만은 그건 이제 일단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로드맵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자, 재판 4개 중에 하나는 대북송금은 그렇고 하나는 지금 대장동하고 백현동하고 성남FC하고 위례신도시 묶인 재판이 있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김동현 부장판사가 하는 그거는 지금 검찰에서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끈다. 그러니 심리를 거의 끝내고 있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따로 떼내서 선고하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은 이것도 선고가 빨리 나오겠죠. 1심이. 그런데 이것도 아주 로드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 4개 중에서 2개는 로드맵이 없는 거죠. 나머지 2개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직선거법과 위정교사. 공직선거법은 9월 6일, 위정교사는 9월 30일. 구형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구형. 검찰이 구형을 때리죠. 그러면은 구형만 나와도 저는 술렁거린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법위기 해도 수치를 넣은 게 없죠. 구형 얼마. 자, 근데 이제 구형은 또 검사가 때리니까 그렇다 치고 구형 이후에 한 달 있으면은 1심이 나오죠. 그건 10월 초에 선거법 1심, 10월 말에 위정교사 1심이 나옵니다. 1심이 나오면 완전히 저는 달라지리라고 보죠. 특히 10월 초,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초에 공직선거법 1심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그 전에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2번째 재판받는 겁니다. 그 전에 경기도지사 때 친형 강제 입원 그리고 검사 사칭을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2심에서 그때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이상이니까 모든 게 날아가죠. 근데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건손일,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그걸로 이제 파기환송 됐는데 이번에 그때 300만 원 이상인데 이번에 100만 원 이상이 거의 확실하죠.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그러고 또 저기 그 전가도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 재폭 전가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이재명의 모든 것이 날아가죠. 당대표직, 국회의원직 다 날아가고 피선거권 없어지고 더구나 그 민주당은 434억 원 대선 때 국고 보조받은 거 토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드맵이 딱 선거법만 놓고 보면은 10월 초에 1심에 나옵니다. 100만 이상 거의 확실하게 넣어줘. 넣으면은 술렁입니다, 당은. 아, 이게 보통 1심 나와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되는 게 한 90% 확률인데, 확정 판결되면은 민주당 434억원 토해내야 되고, 이재명은 모든 게 날아가고, 그러면 이재명 그냥 놔두고 있을까요? 민주당에 그 노련한 그 정치인들이 많은데. 그래서 거기서 이재명은 사실상 손절 단계로 가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 선거법은 원래 633이죠. 그러니까는 원래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서 굉장히 이 재판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2심을 3개월, 3심을 3개월 그것만 지켜준다면은 이재명은 내년 봄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선거법. 그러면 모든 게 끝나죠. 국회도 잠잠해집니다. 이재명이 감옥에 가지는 않더라도 피선거권이 사라지고 대표직 날아가고 8월 18일 다시 대표되는데 국회의원직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 출마할 수 없게 되고 당원 434억 물어내야 되고 난장판이 되겠죠. 국회가 난장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민주당만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 포인트 첫 번째, 이재명 구속은 로드맵이 있다. 윤석열 탄핵은 로드맵이 없다. 너무나 추상적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지면심 정부석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는 탄핵 신중론, 탄핵 역풍 불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포인트 두 번째, 이원석이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뒤를 봐준 사람들은 누굴까?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그러니까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많은 미션을 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 건립 그리고 지금 존속하는 가치가 법치주의 이런 것이죠. 공정, 원칙. 그러면 법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법 집행을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문재인, 이재명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그게 문재인 밑에서 다 멈췄죠. 그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중한 수사를 계속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지금 법조계 정설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도 그렇고 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산자부 블랙리스트, 통계 조작, 우리 공무원 월북몰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딸 문다혜 씨 태국 이주와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사건, 이상직이 문다혜 씨 뒤를 봐준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을 가져간 제3자 뇌물죄 2억 플러스 알파니까는 특가법. 그런데 그 수사가 결국은 멈췄었다. 이 문재인 밑에서.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윤상현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제3자 뇌물죄 수사를 하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발령이 나기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인사협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친문계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27명이 때로 기자회견을 가져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비난하는, 그래서 아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는 것을 막으려 한, 영전이 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재인 수사를 그렇게 중간에서 막았었다. 이것이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 지금 법인카드 수사,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최근에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재명과 김혜경 둘 다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속된 말로 쌩 까고 있다. 답신도 안 한다. 검찰을 알기로 우습게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런 상황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초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그때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을 때 좀 더 보강 수사를 했고 이화영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을 때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되는데 그걸 또 막았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석이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뒤를 봐준 사람들, 일단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또 김혜경, 김정숙, 문다혜, 이쪽이 많죠. 일가들이죠. 일가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람들이 잊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워낙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잊어먹었습니다. 워낙 우리가 할 일도 많고 한데, 아,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혐의가 있었구나, 이 사람 왜 수사 안 하지? 다 잊어먹고 있었죠.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곧 퇴임입니다. 9월 15일 퇴임인데, 퇴임을 앞두고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금 검증을 받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이원석이 아니라도 그 밑에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그 사건을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5월달에 부임을 했죠. 그 이후에 캐비넷에 있던 것을 다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낸 사건이 누구냐면은 김명수, 건순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건강이 안 좋아서 사표를 내려고 하니까는 사표를 받지 않았죠. 그때 양승태 그 대법원장 사건과 연루돼서 민주당이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표를 받아? 민주당 눈치를 막 보는 대법원장이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그런 말 안 했다고 했다가 녹취록에 나와서 국회에서 거짓말한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게 지금 3년 7개월 만인가요?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소환 안 됐습니다. 소환 통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법원장 취임한 5%도 한 1년이 다 돼가는데, 김명수는 좌파 성향 판사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우리 법 연구회를 만든 인물이고, 그런데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던 사람을 문재인이 대법원장으로 발탁을 한 인물, 그러니까 문재인의 사람이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하고도 2년 이상 소환도 안 했다가 이제 말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가 돼서 소환을 했습니다. 이것도 봐준 거죠. 또 한 사람은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가 언젠데 며칠 전에 소환 조사를 했죠. 그리고 재판거래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했고,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등록을 안 하고 김만배 그 고문으로 취직을 해서 1억 5천만 원 받고 자문을 해준 변호사 역할을, 변론 역할을 해준, 그것 때문에 지금 소환을 가까스로 했습니다. 2년 7개월 만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에서 소환도 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원석이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뒤를 봐준 사람들, 문재인 일가, 이재명 일가, 김명수, 권순일, 또 누가 있을지 모릅니다.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을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이후에는 새로운 내용들이 속속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관전 포인트, 시청 포인트는 정치하는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선 이후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말뿐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비서실장을 그전에 김대기, 이관석 이 정책통에서 정진석 실장으로 바꿨죠. 그 이후에 정진석 실장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대표를 불러서, 두 번이나 불러서, 한 번은 전체 다 부르고 한 번은 정진석과 3자 회동을 하면서 힘을 상당히 많이 실어줬죠. 당은 당대표가 알아서 운영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후유증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이것은 정치한 대통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 사이에 정진석 발탁이 유효했다. 정진석 실장이 이런 상황들을 다 주도를 하고 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좋은 호평이 많습니다. 그 전에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충돌을 할 때도 그때 정무수석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전 대표였죠. 차기 권력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그런 이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중재의 전문가, 갈등 중재 전문가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8월 5일 보내드린 송국권의 현장 정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목요일 현장 정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6시입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에 아시아투데이에서 준비한 상품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철 폭염이 시작이 되고 열대야 상당히 견디기 힘드실 텐데 올여름을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는 냉감 패드, 듀라론 냉감 패드입니다. 듀라론 냉감 패드. 냉감 섬유죠. 듀라론 소재로 만들어졌고 이 수분과 땀을 효과적으로 배출해서 면이나 나일론 같은 다른 섬유보다 열 전도율이 높아서 체온을 빠르게 낮춰주고 이 눅눅함 없이 상쾌한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아투TV에서는 이 듀라론 냉감 패드 1+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싱글 사이즈 쿨매트는 구매 시 한 개가 더 증정되고 추가로 베개 커버 2개, 싱글 쿨매트 사이즈 그리고 베개피 사이즈가 있고 소비자 가격은 198,000원이네요. 그리고 킨 쿨매트 사이즈도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259,000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오후 편안하게 보내시고 또 소나기도 한번 온다니까 좀 기분 전환도 하시고 오늘 또 저녁에 파리에서 들려오는 낭보도 기대하시면서 남은 오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송국근의 현장 정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